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는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도 좀 궁금한데요.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좀 중국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좀 반응,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비교적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관계 위주로 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니 뭐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별로 논의는 안 됐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네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사실 이번에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였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라든가 인도 태평양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요. 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나 주한미군의 그 전략적 유연성 문제, 예. 특히 이제 한국군이 참가할 수도 있다는 그 한국군의 역할 변경 등이 거론될 수도 있다고 엄청 긴장을 했는데 네. 별다른 언급 없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한테 중국에 같이 가자는 농담까지 하면서 그랬죠. 오히려 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오히려.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안미경중 네. 노선을 과거와 같이 이어갈 수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중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 언론의 반응과 중국 정부의 반응이 약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국 언론의 그 반응을 약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이 안미경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포기한다는 건 결국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네. 결국 손해는 한국이 보는 것 아니겠느냐.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반도체라든가 공급망, 그리고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네. 한국이 전적으로 미국 편을 든다면 오히려 한국에게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국 언론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경고고요. 네. 반면에 중국 정부 반은 약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한중 관계가 발전을 하려면 양국이 챙길 수 있는 공동 이익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면서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본다면 관계 지속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사실 이렇게 지금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제3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이 미국, 일본도 외교를 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좀 자주성을 가져달라는 일종의 주문이라고 보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게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큰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대통령이 안미 경중 포기 발언 직전에 어떤 발언을 하냐면요. 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협력할 것은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아, 예. 이 말은 미국 스스로도 예.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필요하면 협력을 하는데 한국이라고 그렇게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예.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거처럼 안보와 경제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지만
안보, 경제 모두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 아니겠느냐? 네. 라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중국 정부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특사단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사단이 지금 시진핑 주석 못 만났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선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 12개국과 13개국의 특사단을 보냈는데 예. 방문국의 국가 원수가 특사단을 접견해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게만 그거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네. 또 하나는 시주석을 접견한다는 건 당초 일정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만일 접견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일 수밖에 없는데 시기적으로. 네. 근데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만일 시주석이 우리 특사단을 접견하면서 네. 뭔가 불만스러운 태도를 내보이면 향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우려가 있고요. 네. 반대로 특사단을 환대를 해준다면 네. 한미 정상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추진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서는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외교라는 게 참 복잡하고 미묘해요. 그런 거 보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승절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네네. 혹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어떤 일정, 누구를 만나는지 혹시 이런 내용까지 공개된 게 있습니까? 온다는 사실만 나왔고 전혀 다른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습니다. 네. 전혀 알려진 게 없고요. 예. 일단 여기 현지 분위기로 보면 9월 3일 날 전승절이기 때문에 하루 직전에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9월 2일 오후 정도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이 무성합니다. 혹시 지금 전승절 행사에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을 하잖아요. 북중러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모여서 회담을 하거나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삼국이 이른바 회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 가능성이 크게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세 나라가 합쳐서 삼각 연대로 보이는 것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참 이렇습니다. 일단 푸틴이라든가 김정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불량 국가의 수반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모두 다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량 국가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과 중국이 손을 잡고 이른바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모양새가 과연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중국은 굉장히 큰 의문을 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파병을 했을 때 중국은 딱 선을 그었거든요. 이거는 북한과 러시아의 문제이지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북중로로 엮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한 점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와 관련돼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매년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반도 근역 동해 근처에서 이제 맞아요. 공중 훈련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재작년 모두 러시아 측에서 북한도 참가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중국한테 의사를 타진했던 것 같아요. 연합 훈련에. 근데 그러면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북중러 3국 군사 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반응을 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중국이 굳이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이 얻을 게 별로 없는데 자기들이 그 원치도 않는 북중러 삼각연대로 보일 수 있는 회담을 가질까? 저는 그게 크게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정상이 함께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은 그 전승절 행사 이 천안문 막로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이 정도로 그 예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열병식에서 그러니까 전승절 행사에서 천안문 성루에 올라가지고 예. 정중앙에 시진핑 주석이 서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왼쪽으로 푸틴 대통령이 서고 오른쪽에 김정은 위원장에서는 그런 모습 정도가 최대가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진단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중국 입장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을 한다면 이 남북 정상회담이 최소한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라든가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 유익한 합의를 도출해낸 모양새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그 의제라든가 이 형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오랫동안 필요했을 거고요. 근데 지금 남북한 간의 그 상황을 보면 특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지금 그런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게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중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굳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 간 정상회담을 하려 했을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다 했더라도 그냥 조우하는 형태의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외교 부대 이번에 데뷔거든요, 사실상. 그럼 왜 오느냐가 이제 되게 궁금한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 측에 보면 네 가지의 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급속하게 밀착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원해진 관계를 이대로 놔두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하고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관계를 복원시켜야 되겠다라는 점을 우선 가장 큰 염두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한미일의 그 대북 압력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서 한미일이 공조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되면 북한 역시 나름대로 뒷배우가 좀 필요한데 그 점에서 중국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대외 권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사실상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아마 북한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례적으로 다자 무대에 지금 처음으로 참석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진핑 주석의 경주 에이펙 그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궁금한데 이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느냐 마느냐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그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그 에이펙 참석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좀 듣고 있거든요. 참석하는 걸로? 참석하는 걸로 듣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싶다라는 의향을 표시했기 때문에. 거기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유효 기간이 11월 9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정상이 대면해서 회담을 해가지고 그때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좋은 기회가 에이펙 아니겠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오게 될 것이고 당연히 시진핑 주석도 먼저 참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이 북경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